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G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새롭게도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GPU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열 관리라든지 전원 관리, 파워 관리 뭐 여러 가지 기존 데이터 센터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실리콘 투 시스템 통합 해석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NCS 코리아의 정규익 매니저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제가 요 장표 네. 보니까 NCS하고 옛날에 저 NCS 분도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많이 했는데 NCS 밑에 Part of Synopsys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시놉시스라고 하는 칩 설계 회사가 있는데요. 네. 칩도 설계하는 툴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IP라고 해서 칩 설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제공한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칩 설계만 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칩이 우리 물리적인 환경에서 실제 돼야 되고 그때 이제 칩 성능도 바뀌고 할 텐데 칩만 갖고는 안 되니까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네. 때마침 이제 NCS가 그 모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니까 시놉시스 이제 NCS를 이제 인수하게 된 겁니다. 언제 인수한 겁니까? 저도 이제 한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회사 주식이 막 바뀌길래 봤더니 그때 시놉시스가 발표를 했고요. 네. 최종적인 인수는 작년 중반 정도에 끝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젠슨 왕이 어디서 CES인가? 그래서 그래서 자기네 앞으로 자기네 GPU 이런 거 칩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들 다 이제 데이터 툴에서 몽땅 다 끝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네.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시놉시스가 칩 설계하는 솔루션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게 AI로 해서 데이터 툴로 설계 다 끝내려면 거기 NCS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들, 해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놉시스도 그런 미래를 보고 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네. 칩 설계 분야에서는 업계 1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만 갖고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으니까 저희 NCS를 이제 인수해서 다양한 물리적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 툴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 좀 인수하면서 좀 더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CS가 그동안 30년간 축적해왔던 그런 것들이 시놉시스 입장에서는 뭔가 AI 기반의 칩 설계나 이런 걸로 할 때는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자산이 되는 거잖아.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겠네요. NCS하고 네, 함께.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요. 조금씩 이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NCS 그동안 많이 토크할 때 나오셔서 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분야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네. 그동안 뭔가 일반 열애석 이렇게 이쪽 했었는데, AI 데이터 센터로 오늘 이렇게 요걸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주로 현업에서 기술 지원하고 있는 건 네.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열이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해석하고 이제 개선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런 단품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큰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마켓 트렌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총 4가지의 필러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저희 해석 솔루션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로 이제 접근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총 4가지의 필러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놉시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놉시스는 이제 실리콘 디자인, 칩 설계의 업계 1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NCS는 이제 칩 설계한 이후에 그 칩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다양한 전자장비의 실장이 될 텐데 그때 실제 물리 세계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실리콘에서 시스템까지 전체를 한 번에 해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숫자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이제 EDA라고 해서 뭐 칩 설계라든지 뭐 이런 설계 쪽 분야에서는 이제 업계 1위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실리콘 IP라고 해서 그 칩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에 따라서 블럭들이 있는데 그런 IP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암 같은 비즈니스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 실리콘 비즈니스 IP 비즈니스는 넘버 2로 되어 있는데 아마 1위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놉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계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N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창립 연도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NCS 접했을 때는 미케니컬이라는 툴밖에 없었는데요. 시간 지날수록 계속 다른 여러 분야의 툴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지금은 개수를 헤아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해석 툴인데 그 이유는 물리적 현상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연계가 일어나는 네. 커플링이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NCS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멀티픽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도 칩 설계부터 시작해서 해석 솔루션에 해서 충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회사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몇 년 있으면 이렇게 칩 설계, 시스템 설계도 다 AI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빼놓고는 뭔가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도 제품 개발하고 뭔가 솔루션 개발할 때 항상 AI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나 그다음에 해석 솔루션도 그런 AI가 포함돼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이렇게 빨라서 가끔은 좀 따라하기가 벅찰 때도 좀 있습니다. 네네네. 해석 솔루션을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뭘 해석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실리콘 작동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얼마나 열이 발생하면 손실량을 계산하는 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전자기장적인 요소, 그다음 소프트웨어, 그다음 구조, 열, 유동 등 다양한 물리적인 분야에서 해석 솔루션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각각의 하나의 분야씩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서로 이제 커플링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데이터 시장 트렌드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뭐 요즘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는 다 들어보고 저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계속 지속 발전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거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될까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모여진 하나의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는 게 뭐 스위치 껐다 켰다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인프라를 이제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발전소 하나를 잡아먹을 것 정도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건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신뢰성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데이터 센터 하나 꺼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갑자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중지될 수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이게 뭐 지금의 이제 디지털 경제가 더 가속화됐는데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네. 저게 인프라니까 필수 인프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도전 과제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총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기지국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도 참 큰 혼란이 있고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될 텐데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들이 신뢰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신뢰성 있는 전자제품 잘 만들 건가 그런 데는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전력망 관련해서도 갑자기 이제 여름철에 뭐 너무 전력을 많이 소모하면 정전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고요. 열 관리는 이제 오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컴퓨터 성능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설계에서도 어떻게
고민할까 그런 거 솔루션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력 생산 마찬가지로 이런 챌린지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NCS에서는 뭐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고객과 협업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소개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NCS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뭐 어떤 걸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티브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서버렉 냉각 장치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장비들을 이제 아주 글로벌한 리딩 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버티브가. 네,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NCS랑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저 제품들을 이제 서버렉을 이제 만들 때 설계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피직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서버 렉 안에 저런 여러 가지 PCB와 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냉각이라든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NCS 미케니컬이라는 제품인데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만들어 보기 전에 이제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그렇죠. 있고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와 같은 해석 솔루션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최적화를 해봐서 제품 생산 주기를 줄여서 시장에 빨리 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비용도 절감되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버티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국내에 있는 많은 대기업가들도 같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결국 목적은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은 몰라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AI 솔루션이 개발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제일 빨리 그것들 다 활용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그렇죠. 이런 AI 솔루션. 챗GPT 네. 우리나라 뭐. 챗GPT는 저희 부모님도 70이 되셨는데도 쓰실 정도로 챗GPT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AI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공부하실 시절에는 네. 진짜 호랑이 담배 피울 적인데 네.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계산이 더 빠르겠다 해서 손으로 할 정도로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았는데 그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이제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네. 이제는 컴퓨터로 이제 이런 것도 될까 싶을 정도를 많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물이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 욕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돼 갈 수밖에 없고 그 규모도 이제는 뭐 용어도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하는 말은 뭐 하이퍼 스케일.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 모듈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데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지면 결국 따라오는 게 이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개별 사용자가 이것들을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시간 좀 지나면 새로운 제품 나오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네네. 그 모든 것들을 이런 데이터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사용자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불을 지핀 게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PU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젠슨왕이 누군지 다 알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뭐 그래서 이제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젠슨도 요번에 뭐 그런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 우주에다 짓겠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네. 오죽하면. 그런 이유가 나온 게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냉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게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일부러 비싼 걸 쓰지는 않는데 냉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고 시스템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비싼 건데 너무 비싸고 아무리 비싼 걸 해도 더 이상 이게 그 용량을 네. 만족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남극에다 짓자 아니면 바다에다 빠뜨려서 냉각을 시키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 있냐 우주에다 놓자. 우주는 이제 절대 용도니까 냉각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게 하늘로 쏘아 올릴 거며 그리고 우주에는 대류가 없습니다. 네.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복사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걸 과연 제대로 냉각시킬 수 있을까? 그런 네.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왼쪽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칩에서부터 룸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센터 그 퍼실리터 안에서의 결국 들어가는 건 이제 전자제품입니다. 네. 가장 작은 뭐부터 시작해서 칩으로 포함되는 뭐 GPU 어떤 칩셋, 뭐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해서 보드, 서버, 렉,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까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 NCS에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작은 단품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야 될 테고요. 그런 단품들이 모여서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검증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오퍼레이팅 하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반응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각각의 단품들이지만 이 모든 해석 분야가 2가지, 3가지씩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단품을 해석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NC 제품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뭐 작은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그런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요. 그래서 뭐 단품 레벨에서는 뭐 열도 있고 구조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온 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데 그 전선을 이용해서 하는 전송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장비에서 계산한 결과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장비와 장비 사이도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광 케이블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칩 레벨에서 보면 칩에서 발생하는 어떤 로스 값들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해석 툴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거를 패키지 레벨에서 그다음에 보드 레벨에서 시스템 앱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요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데이터 센터, 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제어판 같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큰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도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종류 너무 많아서 네네네. 이걸 설명하다 보면 그렇죠.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 3가지 분야를 한번 설계 분야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칩 레벨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HBM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하면 뭐 잘은 모르더라도 2.5D가 뭐고 뭐 인터포저가 뭐고 이런 얘기는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칩 레벨에서부터 최적화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없으니까 칩 레벨에서부터 정기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데이터 전송에까지도 어떻게 해야 신호가 손실 없이 제대로 잘 전달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일렉트리컬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TSMC라든지 뭐 네. 엔비디아, AMD,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칩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NCS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없이는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칩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안 나오면 사실은 이제 웨이퍼는 한번 만들어보고 성능이 안 나오네 다시 그렇죠. 만들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수율도 중요하죠. 수율.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라고 하는 게 그냥 CAD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서머 인테그리티인데요. 뒤에서 한번 또 소개될 것 같은데 열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나면 일단 만들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도 실제 구동할 때 너무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뭐 어떤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던 것 같고 정부기관에서 뭐 그때 배터리 문제이긴 했지만 제대로 열 관리가 안 됐을 때 갑자기 화재가 나고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좀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이제 산 지가 한 3년 좀 넘었는데 3년은 보통 무상 보수 수리가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3년 지났는데 조금씩 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럼 다시 말하면 좀 괘씸한 것도 있지만 정말 설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네. 3년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다시 말하면 항상 예상하는 시간 내에 어떤 제품이 일정한 성능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설계에도 필요한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드 위에 뭔가 패키지가 올라왔을 때 솔더 조인트가 피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한다든지 보드 레벨에서의 어떤 변형의 특성이라든지 네. 나아가서는 이제 뭐 렉이라든지 어떤 파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서 어떤 구조에 대한 평가들도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미리 안정적인 제품들을 이제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 렉이 뭐 엔비디아 감는 블랙엘 뭐 72 뭐 이런 것들은 네네. 뭐 무게가 몇 톤인데 2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니 그게 구조 설계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 냉각 장치가 하여튼 대부분이긴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아니네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스트럭처 인테그리티가 이제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될 쿨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 센터 열 관련 주요 과제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뭐 잠깐 옆기로 세면 네. 제가 집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으면 제 막내가 이제 6살인데 제가 화면을 열어놓고 있으면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럼 이제 애한테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가 전자제품에 열이 난다든지 하면 왜 열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식힐 수 있는지를 아빠는 연구하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꼬리에 꼬리 무는데 왜 열이 나지? 그 다음에 열이 안 나게 하면 되잖아.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아예 처음부터 열이 안 나게 하면 되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생각했는데요. 왜 열이 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 할 때 들으신 분한테 제가 가끔씩 질문합니다. 왜 우리의 CPU와 GPU는 뜨거워질까요? 아, 네. 네, 그런 질문하면 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다 아시는데 막상 또 대답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게 있는데요. 네. 뭐 한 발짝 더 나가면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백열 전구를 썼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슈퍼가 사와라 하면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 30촉짜리 뭐 사와라 하면 이제 교체를 하는데 딱 만졌을 때 되게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백열 전구가 뜨거워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는 그냥 빛만 났으면 좋겠지만 뜨거워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하는 건 그건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일부러 바뀌고 나머지는 뭔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게 이제 열인 거죠. 네네. 그럼 칩에다가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 칩은 결국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하는 일은 얘가 움직이거나 빛을 내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오로지 하는 게 저기 트랜지스터 가서 트랜지스터를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갔던 전력의 대부분은 다 열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GPU 같은 경우에 요새 저는 그래픽 카드 뭐 아직 컴퓨터 게임을 안 하니까 안 사는데 이제 GPU 그래픽 카드가 부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으로 GPU 칩셋을 보면 기껏 해봐야 제 손톱 크기 한 20by 20mm 정도 되는 크기에서 적게는 수백 와트, 많게는 1000와트의 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원치는 않지만,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래서 흔히 기대하는 게 초전도체가 나오면 손실이 없을 거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초전도체로 간다. 뭐 이런 밈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열 관리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핫스팟이 발생하지 않게 한쪽에 열이 몰리지 않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냉각을 시키려면 안에 있는 공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냉각하는 거 다 돈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건지, 뭐 열폭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잘 해야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들은 일부러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뭔가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만큼만 하는데 그렇죠. 옛날에 그 소비 전력이 적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하거나 안 되겠다 히트싱크 정도 달자. 그래도 부족하네. 뭐 팬 정도 달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랭으로 해결될 정도. 근데 이거 갖고 너무 힘드니까 위에다가 콜드 플레이트를 달아서 공기보다 더 전도율이 좋은 열 전달률이 좋은 이제 안에다 이제 그 리퀴드 쿨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공랭이 끝났다고 하면 요즘에 그래픽 카드 보면 냉각 장치가 어마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만한 칩에서 막 1000W가 발생하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머전 쿨링이라고 해서 아예 냉각선 안에다 담궈버리는 겁니다. 액침 냉각. 네, 액침 냉각을 하는 거죠. 이제 효율적으로 좋은 거는 얘가 이제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이제 기화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제 뺏어가는 그 능력이 더 좋아지니까 이제는 이런 냉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비싸집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이런 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건 직접 만들어 보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저희 해석 솔루션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빨리 하려면 어떤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1D 형태의 어떤 회로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스팩 제품을 담당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보시면 어떤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서버 룸을 그 도식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둥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어떤 렉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 공기 냉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에어컨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고 렉과 렉 사이는 얼마나 간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 해석을 또 보는데 이제 아이스팩이 이제 그런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렉이라든지 C렉이라고 하는 뭐 에어 컨디셔너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제 보고 싶은 게 각각의 렉에서 발생하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스트림 라인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각 렉에서 이제 뭐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결국 이제 앞쪽에 있는 C렉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 배기 장치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부에 있는 유동 현상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 더 나아가면 실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렉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어떤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품들일 텐데요. 사실 이제 문제는 아까 뭐 저런 렉이 뭐 수십 수백 개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빽빽하게 다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빼내서 그것만 이렇게 따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일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또 다음에 소개될 플런트라는 제품이 이제 연료동 해석에서는 이 분야의 업계에 이제 가장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높은 피델리티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해서 지금 에어 쿨링과 리퀴드 쿨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인데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네트워크 모델을 구현하면 요거는 서버에 그 렉에 있는 서버 하나에 대한 모델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표현하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온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해석하는데 1.3초가 걸렸다는 거고요. 요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렉 하나 계산하는데 한 1.3초. 네.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을 다 계산하는데 한 15초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난이도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용자가 빨리 뭔가를 결과를 보려고 할 때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빠르게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플런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료동 해석 분야에서 뭐 업계 1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뜨거우니까 아이도 칩 위에다가 이제 칩에다가 그 유로를 파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냉각수를 흘려서 이제 냉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상 유동이라고 해서 그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고 이런 해석하는 게 말은 쉬운데 이걸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플런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꼭 하지 않으면 너무 설계하는데 힘이 드니까.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 뭐 항공기 엔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그대로 이제 실제로 구동하면서 평가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를 가상 세계에서 실제 개체를 모델링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 제품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하는 건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NCS 트윈빌더라든지 어떤 다양한 NCS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반영을 하려면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 해석을 통해서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여기 리듀스 오더 모델이라고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형태의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바로 나오는 그런 롬을 만들고요.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 튜닝 형태로 이제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고 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온도 컨투어가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이렇게 구동했을 때 내부의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유량 값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랬을 때 전력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서버룸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옴니쿨 뭐 콜라보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엔비디아 주도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뭐 버티브, 보이드 그 외에 뭐 학교들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다상 유동, 그러니까 뭐 여기서 투 페이스 뭐 쿨링 이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됐고요. 거기에서 NCS가 참여해서 플런트와 그리고 서머 데스크탑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지원했던 사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다상 유동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센터에 어떤 거를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아까 순행 이머전 쿨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안에서 막 불구불 끓어가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플런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옴니버스 환경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디지털 트윈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요새 엔비디아 옴니버스 뭐 소위 말하면 핫한 아이템인데 NCS도 뭐 플런트 그리고 서머 데스크탑 통해서 옴니버스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뭐 그와 별개로 뭐 저희 갖고 있는 트윈 빌더라든지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충분히 디지털 트윈도 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액침 냉각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액침 냉각에 포함된 내용을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이제 그 서버룸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뜨거운 열기를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배출하는 네. 그런 뭐 칠러라든지 칠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 네, 내부에 네. 이런 투페이스 냉각을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플런트가 참여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서버 렉을 서머 데스크탑을 모델링 해놓고 실제 옴니버스에다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이것도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옴니버스라는 데이터 트윈 안에 네. 어떻게 플런트라든지 어떻게 해석하는 기존 해석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I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AI도.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뭐 다양한 그런 AI 네.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는 되게 높은데 이제 뭘 할지는 이제 또 고객도 같이 고민하면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목표는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싶은 이제 그런 건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다양한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공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뭐 화살표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많은 회사들이 고민입니다. 어떤 거냐면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뭐 기구 설계하시는 분 아니면 뭐 회로 설계하시는 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동시에 함께 고민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협업을 하는 게. 근데 다시 말하면 각 분야마다 여러 해석을 하고 하는 건 쉽지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 꾸려놓고 뭐 디지털 트윈 하든지 이런 건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에 있는 부품들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롬이라고 하는 하나 컴포넌트로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여기 트윈빌더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회로들을 꾸며놓은 겁니다. 네. 분명 그냥 일반적인 회로도지만 이걸 네.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MDC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제어판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 PUE, 그러니까 파워 유세지 뭐 효율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양을 전체 냉각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전체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순수하게 GPU를 구동한다든지 뭐 스토리지 저장한다든지 그 전력량을 나누는 값,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시스템인데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걸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꾸려놓으니까 이게 뭐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각각의 해석자라든지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만들려면 저 왼쪽에 있는 롬, 네, 각 분야 그 위치마다 있는 각 분야마다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롬이 일단 다 나와야 되겠네요. 저게? 네, 아주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네. 사실 롬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많은 또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모델을 대신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능이 좋은 롬을 만들고 시스템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롬을 만드는 거를 네. AI가 할 수가 있을까요? 발전하면? 뭐 명칭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네. 이거를 대표하는 모델을 버추얼 모델을 만드는 건데 네. 뭐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뭐 NCS도 이제 Sim AI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제공하긴 하는데요. 네, 뭐 큰 맥락은 좀 네, 비슷하다고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렇게 디지털 트윈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서로 사일로화된 자기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통합적인 관점으로 저기에 다 비접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콜라보하기가 참 좋겠네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걸 가지고 단순히 오퍼레이팅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냉각을 해야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갑자기 얘가 열폭주를 해서 온도 확 올라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와디프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좋고. 네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파워 제너레이션인데요. 흔히 말하기를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력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근처에 있어야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송전탑이 지나가야 될 텐데 그건 네. 도시 한복판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전력 변환을 잘해서 잘 전달할 건가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이슈인데 그러니까 송배전 관점까지 다 네네. 포함해서. 뭐 엄청난 고전압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전력 변환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럴 때 들어가는 것들이 부품들이 단품 레벨을 보면 어떤 제너레이터, 뭐 모터라든지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뭐 릴레이, 버스 바 이런 뭐 케이블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품에 대해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질 그런 부품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전선 케이블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뭐 버스바 형태로 이제 복잡한 어떤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손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더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이런 전력 변환 그리고 전력 분배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력이 이제 뭐
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도 있겠지만 풍량에 대해서 바람에 네. 의해서 발전, 그다음에 뭐 파도의 어떤 조수 간만의 차이에 대한 발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변환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회로들을 꾸며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버스바도 보면 사실은 이제 전도가 잘 된 도체이긴 하지만 아주 높은 고전류가 흐르게 되면 거기서 로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온도를 이제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도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것을 뭔가 이렇게 딱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생은 많이 하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완벽하게 모사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정확도를 갖고 가장 적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살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이 들어갔을 때 외부에 있는 바람과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이 변환되고 변환되는 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연하잖아요. 밖에서 바람 불고 태양이 에너지가 이렇게 내리쬐는데 이걸 어떻게 전력을 변환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도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앞에 거랑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 RE100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런 ESG 관점에서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도 잘 만족시킨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앞서 다 설명드렸던 뭐 플런트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설계를 해서 에너지를 최소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력 변환을 할 때도 손실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 솔루션들을 검토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각 과정에서 나오는 요새 뭐 탄소 측정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배출했냐가 따라가지고 이제 수출할 때, 특히 유럽 같은 수출할 때 이제 굉장히 따지니까 네, 맞습니다. 지표 그런 것도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네. 그럴 때 이런 게 있으면 딱 정량화되기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세분화돼서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란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 만들면서 얼마 정도의 탄소가 사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누적해서 관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개발되고 오케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설문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설문에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거 편하게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네, 이름 좀 알겠습니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이종우님, 공냉, 액침냉각, 수냉 등 다양한 냉각 방식 중에서 엔시스 해석 기반으로 최적 설계를 적용했을 때 PUE 개선 및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실제로 본 뭐 사례 같은 것이 있는 건지요? 저희가 뭐 제공 가능한 자료에서는 아까 보였던 자료들이 이제 어떤 회사 실제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준비했던 자료 내용이고요. 실제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말씀하셨던 공냉, 수냉, 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디지털 트윈 모델로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트윈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 같은 것들은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님께서는 열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엔시스에서 저런 거를 뭐 오픈되게 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분은 이제 AI 분석용으로 뭐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뭔가 뭐 준비된 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픈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다른 고객에게 정보들을 이제 공개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규님, 고전력의 GPU의 경우 작업 부하에 따라서 열 발생 지점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에서 이러한 동적 부하 시나리오를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칩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냉각 용량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조절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국내의 어떤 칩 설계하는 회사들과 같이 협업했던 내용 중은 칩 설계할 때 이제 칩 내에 핫스팟이 발생할 만한 그런 해석 그 칩 블럭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최소 그 핫스팟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 이전에 그러니까 칩을 만들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핫스팟을 줄이는 방법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칩의 온도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냉각할 수 있는 용량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유님은 열 관리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도구나 뭐 솔루션 같은 것이 있는지요? 지금 그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 디지털 트윈 통해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정형화된 툴을 이제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현동님께서는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냉각 방식이 실리콘 레벨의 설계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피드백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랑 좀 겹치는 내용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실리콘 레벨 설계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구동한 상태에서. 대신 이제, 칩 설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PU든 뭐 GPU든 칩 안에 다양한 해석 칩 도메인들이 있을 텐데, 그 도메인들을 어떻게 가장 잘 배치를 할 건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통 칩 설계를 하시면 이제 PDN 해석을 하실 텐데요. 다시 말하면 로스 값, DCIR 해석을 통해서 로스 값들을 이제 분포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단계들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레드웍 SC라고 한 ET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걸 해석과 동시에 아이스팩과 연동해서 열 해석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최적화를 통해서 실리콘 레벨 설계를 좀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학선님, 저희는 플런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설계해보고 싶은데 비전공자도 아이스팩이라는 모듈을 이용하면 쉽게 IDC를 그려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별도로 구매가 필요한 건지요? 네, 플런트하고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플런트하고 아이스팩하고 다른 제품입니다. 하지만 뭐 똑같은 솔버를 사용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 센터에 대한 그림은 아이스팩에서 할 수 있고요. 뭐 플런트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시면 플런트에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런트를 사용하시면 그걸로 직접 하시고 아니면 아이스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별도의 구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성님,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를 위해서 냉각수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냉각수의 유속, 방향, 수량, 냉각수 자체 온도에 따른 발열 상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요? 네, 그걸 하려고 이제 플런트, 아이스팩들은 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유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컴퓨터로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피직스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플런트라든지 아이스팩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좀 더 정확한 물리적 현상들을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NCS 원래 보유 중인 뭐 아이스팩으로 열 해소라는 것과 오늘 얘기하시는 실리콘 투 시스템 통합 해석과의 차이는 어떤 관점이 다른 건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실리콘 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스케일의 칩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크기의 데이터 센터까지를 해석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NCS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실리콘부터 시작해 시스템까지 한 번에 다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 결국 이제 아까 보였던 디지털 트윈으로 뭔가를 구성하는 게 뭐 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님 질문이 한 5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혹시 고르신다면 어떤? 질문이 되게 다양하신데요. 하나만. 뭘 말씀드릴까요? 네, 하나하나가 네.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한 시간씩 얘기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네네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과연 칩이랑 그다음에 시스템이랑 동시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뭐 제가 반복해서 좀 설명드린 건데 칩 설계 이전에 그러니까 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해볼 거냐 아니면 이후에 해볼 거냐는 건데요. 칩 설계 단계에서 한다고 하면 뭐 칩은 이제 뭐 실험실에 쓰이는 툴 가지고 하실 텐데 그러면서 그 칩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레독 SC라는 제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독 SC에서 아이스팩이랑 커플링을 통해서 아이스팩은 이제 실제 시스템 환경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독 SC라고 하는 제품은 실제 칩에서 발생하는 로스 값들을 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커플링하면 실제 구현 환경에서 어떻게 파워가 발생하고 그 냉각이 되는지 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칩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칩은 이미 설계를 했지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동을 해야 될지 구동을 해야 가장 효율성을 높일 건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다른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요. 실제로 뭐 이렇게 NCS가 이런 이제 운영하는 회사 아니니까 데이터 그죠? 네네. 냉각 방식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거는 비교나 이런 거는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과제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을 또 이제 뭐 실질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곽은기님은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에서는 GPU의 부하가 예측 불가능하게 튀는 경우도 많은데 NCS 시뮬레이션이 이런 순간적인 부하 급등 상황까지 반영해서 냉각 설계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갑자기 예측 불가능 튀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실시간에 이제 트랜지언트한 환경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손실량이 커졌을 때는 온도가 어떻게 바뀔 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보였던 트윈 빌더를 통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거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냉각을 빨리 시킬 건지, 얼마나 많이 시킬 건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오늘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 모델링해서 평가하는 거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너무 해석 모델이 커지고 무거워서 빨리 대응이 안 돼서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변환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사례가 좀 있으니까요. 그럼 저희들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NCS는 그동안 이런 해석 쪽에 뭐 어떤 그런 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을 쭉 해오신 거잖아요. 몇십 년간 분야마다 네. 뭐 다양한 분야의 것을 하신 건데 그러면 NCS의 이런 해석의 노하우하고 앞으로 그 AI 여기서 AI라면 머신러닝이 아니라 생성형 AI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콜라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 태생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뭐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가끔 그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좋아지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AI 성능이 너무 이렇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계속 할루시네이션 같은 건 계속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걸러내는 것도 이제 일인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계속 개발되면서 좋은 방향,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NCS는 어떻게 이런 AI를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품 중에는 뭐 Sim AI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AI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방향성은 그런 AI 제품을 기존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그런 걸 단축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은 이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A, B, C, D 이런 몇 가지를 해보고 이 중에 이게 제일 낫네 라고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상관없는데 네. 갑자기 형상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 왜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더니 최적화되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뭐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중을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뭐 네.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종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NCS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냥은, 시뮬레이션 쪽은 굉장히 이제 정확한 거잖아요. 네. 딱 결정론처럼 다 보이는 거고, 익스플레이너블 한 거고, 그죠? 네. 익스플레이너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꼭. 네. 근데 AI는 사실 블랙박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요새 뭐, AI 보면 월드 모델 해가지고 피지컬 AI 나올 때 이제 세상에 대한 모델링을 AI가 갖는다. 뭐 지금 안 돼 있지만 네. 뭐 물리적인 것까지 다. 뭐 그런 AI가 나오면 뭔가 더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네. 가끔은 저도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좀 간격이 있어요. 또 고객분들은 AI가 다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뭐 갖고 있는 AI 솔루션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시뮬레이션에는 좀 준비하고 나갈 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AI가 학습한 건 주로 이제 문서라든지 언어적인 것들을 한 거지, 물리적인 것까지 AI가 뭐 지금도 이렇게 비전 랭귀지 모델도 나오고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어처럼 문서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학습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사실 뭐 오늘 내용은 없었는데 저희도 이제 Sim AI 뭐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물리적 현상 같은 것도 해석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결과 데이터를 모아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이렇게 주면 이 형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바로 출력해주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롬처럼?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트레이닝을 시킬 때 네. 정형화된 뭐 조건에 따라서 뭐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뭐 형상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었다면 AI 모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그 중에 뜬금없이 어떤 모델을 던져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이미 나와 있고 네.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말씀하신 최종 완결판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은호님,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마다 전체적인 계산이 매번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형화된 설계가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가장 확보한 데이터는 이제 경험들은 이제 저희 NCS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뭐 아직 데이터 센터를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어떤 설계 뭐 결과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준비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마다 좀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쳐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꼭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열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좋은 솔루션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